한적하고 고요한 산속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온 부부. 젊고 아름다운 신부 엘리자베스는 그녀보다 무려 40살이나 많은 남편 헨리의 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둑놈스키, 아니 남편의 품에 아기처럼 안겨 집으로 들어가는 그녀. 저명한 과학자인 헨리는 특별한 기술을 발명한 억만장자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엄청난 부와 명성이 바로 엘리자베스처럼 젊고 예쁜 신부를 얻은 비결일까요? 헨리는 그의 신부에게 비서 클레어와 아들 올리버를 소개해주는데요. 헨리의 아들 올리버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붓한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헨리는 집안 곳곳을 소개해주며 온갖 값진 것들이 다 엘리자베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묘한 푸른빛이 흘러나오는 지하실의 이 방에만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다음날 헨리가 급한 출장을 떠나게 되고 집에 남은 엘리자베스는 하루 종일 홀로 시간을 보냅니다. 밤이 되자 문득 남편이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지하실로 약속을 어기고 들어가고 맙니다. 한여름에도 냉기가 흐르는 싸늘한 방. 그곳은 알 수 없는 냉동 탱크들로 가득했는데요. 버튼을 누르자 열리는 탱크. 그 속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누워있고 겁에 질린 그녀는 그대로 방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헨리. 그녀에게 피아노 연주도 해주지만 여전히 겁에 질린 그녀. 그리고 그날 밤 헨리는 아내가 그의 부탁을 어긴 것을 알아차린 듯 갑자기 무시무시한 괴물로 돌변합니다. 겁에 질려 도망치는 엘리자베스. 그리고 그녀를 사냥꾼처럼 능숙하게 잡아 인정사정 없이 난도질해버리는 헨리. 결혼 3일 만에 파경. 다음날 헨리는 클레어, 올리버와 함께 엘리자베스의 시신을 앞마당에 묻고 태연하게 식사까지 하는데요. Let me hear you say it's done. But you looked me in the eye and you said... I did not. You want to get caught. It's not an option I'm really considering. 너무나도 이상한 그들의 대화. 대체 이들은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6주가 지나고 놀랍게도 죽은 엘리자베스가 처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전과 같이 차를 타고 헨리에게 안겨 별장으로 들어오는 엘리자베스. 헨리는 다시 한번 집안 곳곳을 구경시켜주고 지하실의 방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냅니다. 이게 데자뷰인가 뭔가 하는 그거야? 첫날 밤인 듯 아닌 첫날 밤.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엘리자베스. 방 안에서 무언가를 본 뒤 소리를 지르며 도망칩니다. 방에 잠들어 있던 인간은 다름 아닌 엘리자베스 자신이었던 건데요. 30년 전 헨리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는 결혼하자마자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충격으로 헨리는 아내의 세포를 복사했고 곧장 6명의 복제 엘리자베스를 만들었던 것이죠. 노벨상까지 받은 천재 줄기세포 과학자인 헨리는 손쉽게 아내 복제에 성공했고 그렇게 엘리자베스를 묻고 난 다음날 또 똑같은 모습을 한 엘리자베스를 깨운 것이었죠. 그러나 자신이 복제인간임을 알 리가 없는 엘리자베스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헨리에게 발각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격렬히 저항해 간신히 남편을 따돌리는 엘리자베스. 하지만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헨리에게 그녀는 도관에 든 쥐였죠. 마취제를 들이마시고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다고 생각한 그때 정확히 심장을 꿰뚫는 엘리자베스의 칼. 그렇게 창조주 헨리는 피조물의 손에 숨을 거둡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라 집에서 탈출하는 데 실패한 엘리자베스. 뒤늦게 헨리를 죽인 흔적들을 없애는데요.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클레어와 올리버. Where's Henry? Upstairs. He's not feeling well. 헨리가 죽었다는 것을 직감한 클레어는 충격에 휘청대다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대로 119에 실려가는 클레어. 엘리자베스는 그 틈을 타 집을 탈출하려 하지만 헨리가 죽은 걸 알아챈 올리버가 그녀를 붙잡습니다. I know he's dead. Where's the body? 올리버는 침착하게 소각장에서 헨리의 시체를 세우곤 엘리자베스에게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꺼내 얼른 달아나라고 말합니다. Before you go, I wonder if you could do something for me.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클레어의 일기장을 건네주며 헨리의 모든 비밀이 그 안에 적혀있다고 하는데요. 앞을 못 보는 올리버는 아직 모르는 사실이 너무 많았죠. 5년 전 헨리의 집에 처음 오게 된 비서 클레어. 사실 클레어는 비서가 아니라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생명공학자였는데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인 헨리의 초대에 들뜬 마음으로 왔지만 복제되어 있는 엘리자베스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헨리는 엘리자베스가 복제된 뒤 일으키는 질병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엘리자베스의 복제인간들은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고장난 컴퓨터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죽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상심한 헨리의 곁에서 클레어는 그의 마음과 몸을 모두 위로해주게 되는데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두고 연구를 거듭하는 둘. 그러던 어느 날 밤 엘리자베스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깬 클레어. What did you do to her?
온몸에 엘리자베스의 피를 잔뜩 묻힌 헨리를 보게 됩니다. 헨리는 그녀를 복제하고 죽이고를 반복하며 마치 자신이 신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쾌락에 중독되어 버린 것이었죠. Out of reality as we know it, over and over. 게다가 헨리는 엘리자베스가 완벽히 부활하는 그날 혼자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I thought, what if she doesn't want this? 그 복제인간이 바로 올리버였고 올리버도 실은 젊은 헨리였기에 엘리자베스에게 사랑을 느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질투한 헨리가 올리버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That night, Henry attacked me in my sleep. An electrical fire that made me blind. Wake up. 다시 현재 헨리와 똑같이 엘리자베스에게 집착하며 그녀에게 족쇄를 채워 감시하는 올리버.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올리버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점을 이용해 탈출하기로 하는데요. You love me, don't you? I always have. So why don't you show me? 야릇한 소리들로 그의 청각을 자극하는 그녀. You can use those shears and cut off my underwear and make me yours. 한껏 들뜬 채 그녀에게 다가가는 올리버. 엘리자베스는 그런 그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데요. 3147 again. 3317. 열쇠를 빼서 족쇄를 푼 뒤 드디어 집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누군가 총구를 들이댑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자베스 6호였죠. 뭐야, 또 있었어? 깨어난 6호가 멋모르고 당긴 방아쇠에 헨리가 쓰러지고 엘리자베스 5호도 피가 흘러나오는 배를 붙잡고 겨우 현관문을 당깁니다. 마침내 집 밖으로 나간 그녀는 첫걸음을 떼자마자 6호에게 제거당합니다. 5호는 죽어가면서도 6호에게 클레어의 일기장을 알려주는데요. 그렇게 6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채 자유로운 몸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마침내 자유의지를 갖게 된 인간 엘리자베스의 미소와 함께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